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저희 채널이 반도체를 전문으로 한 채널은 아닌데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TSMC가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고객으로 무려 애플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애플의 자체 설계칩 M2 프로부터 TSMC 3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며 세계 최초 3나노 양산을 선언한 삼성전자보다 한술 더 떠 아예 애플과 M2 칩 양산을 얹으며 3나노 경쟁에 대한 대천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TSMC가 3나노 시대 개막으로 삼성을 추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최초 고객이 비트코인 최고 반도체를 만드는 중국 판세미로 알려져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암묵적으로 인지가 되었고 3나노의 생산 장소가 최신 설비 도입이 진행되는 평택 캠퍼스가 아닌 제조기술 개발을 겸하는 화성 공장이라 양산이라 칭하기엔 극히 소규모의 양산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선언으로 첨단 경쟁에서 삼성이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태는 다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었죠. 실제로 3나노 양산을 선언한 지 2달여 시간이 지난 현재 삼성은 여러 대규모 고객사들을 확보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고객사인지는 공개를 못했고, 이 반면 TSMC의 경우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빅테크 7개사를 3나노 공정 고객사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 달리 적극적인 고객사 확보를 못하고 있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율 때문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 이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두 기업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인텔도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애매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대해 구체적인 수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5나노 공정 경쟁 초반 당시 TSMC의 수율은 70%로 꽤 준수한 양산률을 보였던 반면 삼성전자는 35%로 양산이라고 하기엔 미망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파운드리에게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수율은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수율은 요청하신 물량을 생산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팹리스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에 탑재해야 할 칩의 납기를 못 맞출 수 있는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이는 제품 출시 시기 지연 문제와 고객사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의 입장에선 더 높은 수율의 기업에 발주를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낮은 수율에 대해 비판을 하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고객사 수주 및 수익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율을 지목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삼성전자가 수율만 잡는다면 TSMC를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 생태계에서 경쟁 요인은 바로 수율 하나만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토록 파운드리 수주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초미세 공정시대에 도태된 한국의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에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본 주제에서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공정과 개별칩으로 분리 조립 검사를 진행하는 후공정 총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공정은 미세화 기술 등 반도체 소자의 품질을 좌우하는 단계로 웨이퍼의 회로를 구현해 소위 10나노, 7나노 공정 등 회로의 최소 선폭을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후공정은 회로 패턴이 형성된 웨이퍼를 개별칩 단위로 분리 조립해 성능, 신뢰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개별 칩이 제작된 웨이퍼의 배선 연결 및 패키징과 불량 여부를 판단을 하죠. 기존 수십 나노 수준의 반도체 공정 시절에는 소자 미세화를 통한 기술 발전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전공정 과정에서 회로 선폭을 줄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후공정 테스트는 그저 불량을 찾아내는 양품만 양산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요구되는 기술력 수준이 높아지며 소자 미세화에 따른 성능 발전 방식은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반도체 공정이 3나노에서 1나노 시대가 되며 회로 선폭은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탓에 정보 유실과 전력 낭비가 발생하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량품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도체 성능의 비약을 막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뿐만 아니라 소재, 공정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7나노급 반도체라 해서 실제 집적도가 7나노가 아니더라도 10나노의 2배 성능을 구현했으니 7나노급이라고 마케팅을 하며 기술 구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소자의 성능, 가격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화 공정 중심의 반도체 개발 방향은 시장 수요에 맞춰 시스템과 응용 분야 패키징, 테스트 등으로 극복되며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기술 수준이 초고도화되며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자동차,
에너지, 의료, 환경 등 전 산업 분야를 확산하며 다기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감에 따라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패키지 공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시장 규모는 2019년 575억 달러, 약 67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823억 달러, 96조 7천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약 10%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선 필수적인 시장입니다. 반도체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선 선공정만큼이나 후공정의 역할까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후공정 시장이 경쟁사 TSMC의 대만보다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보다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수주율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전공정의 완성도 때문은 아닙니다. 그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후공정 기업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팹리스 공룡들이 TSMC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전공정과 후공정의 연계입니다. TSMC는 일찍이 자국 기업이자 후공정 업계 탑5에 드는 ASE, SPIL, PTI 등과 협력하면서 패키징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칩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후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이후 테스트 과정에서도 자체에 AI가 도입되어 빅데이터를 통해 반도체 성능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팹리스가 맡긴 설계에 따라 TSMC와 UMC 등 파운드리가 전공정을 맡고 후공정을 자국 협력사인 ASE, SPIL 등이 담당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초고도 시대에 대응을 하며 팹리스 기업들의 러브콜을 싹쓸이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후공정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방식이 소품종 대량 생산인 메모리 반도체였던 탓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직접 후공정을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든 시기 역시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협력사들의 후공정 기술의 성장 모멘텀은 비교적 늦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한국에도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LB세미콘, 네페스, 시그네틱 등 전문 후공정 기업들이 있지만 세계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죠. 그 결과 반도체 후공정 시장은 대만 업체들이 장악하고 맙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23.7%로 1위인 ASE를 비롯해 4위 SPIL, 5위 PTI, 8위 KYEC, 9위 신모스, 쉬비, 칩본드 등 대만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 중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상위 25대 후공정 기업 중 한국 기업의 수는 3군데에 불과하고 최근에야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국내 OSAT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죠. 반도체 후공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선 최근 파운드리로의 전격 체제 전환을 선언한 인텔의 투자 기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텔은 TSMC, 삼성에 뒤이은 대표적인 파운드리 후발주자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비용 추이인데요. 인텔의 투자액은 47억 5천만 달러로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보다 더 많은 후공정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뉴멕시코 공장에 패키징 시설을 증설 중이고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이탈리아에도 각각 70억 달러, 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시설 건설을 논의 중이며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의 설계 회로를 그리는 전공정에서 뒤처지는 기술력 한계를 후공정을 통해 해소하며 파운드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패키징 투자 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 인텔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후공정 시장은 결국 존폐의 기로에서 대만과 미국 등 후공정 강국에 밀리고 말까요? 아닙니다. 한편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후공정에 대한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며 각 정부와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퀄컴으로부터 전력관리 반도체 후공정을 수주했고 최근에는 애플카의 자율주행치 패키징과 테스트 기업의 유력 후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확장하며 국내 후공정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두산그룹이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테스나를 인수하며 후공정 사업에도 진출해 민간 단위에서의 후공정 산업 진출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조직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산업단을 구성해 반도체 후공정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 연계를 통해 후공정 생태계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가 현재 파운드리에 다소 뒤처졌던 원인은 후공정의 첨단 부가가치가 높아진 시대를 뒤늦게 대응했던 점도 있지만 삼성의 전공정 수율 달성을 통해 후공정 생태계를 구축할 리드타임을 벌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수율 달성과 후공정 생태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충분히 TSMC와 견줄 수 있을 만한 파운드리계의 양대 산맥 청사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초강국의 꿈은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OSAT가 단단한 고리로 연결돼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때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 전세계 1위라는 국가적 목표를 세운 만큼 글로벌 팹리스를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는 데 필요한 세계적 OSAT의 비출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성장 방식이 후공정의 중요도가 덜한 메모리 반도체였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중요해진 현재 그를 뒷받침해줄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시장은 이제 개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두산, 넷페스 등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가 단행되고 있고 삼성이라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시너지가 이제는 후공정 기업에 더욱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선공정 수율 확보를 하며 리드 타임을 버는 동안 후공정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며 TSMC와 본격 대결을 하는 청사진 역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선 아직 개선해나갈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며 합종연행 지원이 이어진다면 글로벌 파운드리 위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와 후공정의 생태계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